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도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변희재 대표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변희재 대표님 할까요? 아니면 소나무당 뉴미디어 위원장님 할까요? 이제는 엄밀히 말하면 법적인 후보예요. 아, 네, 후보님. 공식 후보가 됐기 때문에 선관위 네, 등록해서 이게 네. 후보라 쓰는 게 이제 방송에서 맞죠. 네. 저한테 좀 어색하긴 한데. 네, 변희재 후보님.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자, 그러면 후보였다가 비례 순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에 기용했습니다. 주기현 씨, 국민의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인데 이분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요? 이분이 그 검찰 때부터 이제 윤석열의 수사관으로서 네. 완전히 이제 끈끈한 뭐 제 기준 볼 때는 이제 범죄 공동체죠. 수많은 조작 수사를 같이 한 사람이니까 네. 만약에 이 사람이 한번 열받아가지고 뭐 지르면은 위험하죠. 뭐 물론 뭐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될 사람인데 그럼 이런 정도 사람을 20위 안에 못 넣었다는 얘기는 당이 윤석열로부터 떠났다는 얘기죠. 장관 자리를 줘야 될 정도는 윤석열이 가장 아끼는 사람 얘기 아닙니까? 네네. 이게 24분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 컨트롤을 이제 놓쳤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 그러면 지금 변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에 아주 가까운 관계고 바로 장관급 인사로 기용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면 왜 못 넣을까요? 영향력이 줄어든 건가요? 거의 이거는요, 없어졌다 봐야 돼요. 이거는 진짜 제 상식으로 네. 이명박 정권이 힘을 완전히 잃었을 때 박근혜가 비대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도 이명박 쪽에서 찍을 사람 찍어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 1년 반밖에 안 지난 정권 초기 정권이 윤석열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못 보자. 그 더군다나 명분도 있어, 호남이라는. 네네.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어찌 보면은 좀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당을 완전히 자주지하는 생각했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놓친 겁니다. 이거는. 네. 아니 그러면 더더욱 이상한 게 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기현 씨를 민생특보로 임명하는 순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당 장악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만천하에 밝히는 꼴이 되잖아요. 이걸 왜 총선 전에 무리하게 하죠? 주기현 씨가 그냥 난리쳤나 보죠. 그냥 들여 네, 네. 받아버리겠다. 그거 상당히 신뢰할 만한 시나리오입니다. 또 검찰 수사관 출신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또 캐비넷 많이 갖고 있겠다. 윤석열 것뿐이 아니라 네. 그 사람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분을 둘러싼 논란이나 민생특보 임명까지가 약간 희한한 일은 맞죠? 전례가 없는 일이죠. 어. 정상적인 이 보수 여당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일이죠. 네. 아니 뭐 야당도 야당에서 마찬가지죠. 가르쳐다도. 근데 민생특보라는 것도 정말 어색한 그거를 그 특보를 임명할 때마다 도대체 왜 이런 거 만들었냐 논란이 한참 있는데 일이죠. 네. 제 기억하는 게 박근혜 정권 때도 홍보특보하고 정보특보 임명할 때 한 3개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사람들 테스트하고 했는데 이거는 이 사람에게 자리를 주려고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봐도. 급조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비리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주기현 씨 문제도 총선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일종의 키맨인 거네요.
일단 윤석열 정권이 당 컨트롤 핸들을 놓쳤다는 거 하나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청와대에서 주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네네. 그냥 이거는 그냥 한 사람 위해서 자리 하나 만들어서 준 건데 전형적인 권력의 사유화. 네, 그렇죠. 이게 아마요, 제가 특보들이요, 네. 급여를 받습니다. 네. 네, 한 월 연봉 1억 받고요. 어. 사무실을 줘요. 네. 사무실 주고 비서도 줘요. 그렇죠. 그럼 차량 제공도 하고. 차량 제공까지는 뭐 할 때가 안 되고, 근데 네, 확실한 건 네. 뭐냐면은 급여 1억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고 네. 연봉 1억을 사무실하고 비서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뭐 흔히 얘기하는 법카 이런 것도 줄 거 아닙니까? 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한 거는 거기까지. 네, 그러니까 네. 뭐 차량하고 뭐 법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한 수천만 원이 국민 세금이 윤석열이의 그 똘마니를 위해서 그냥 들어간 거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니 이 사람이 민생에서 아는 게 뭐가 검찰 수밖에 그렇죠. 아는 사람. 민생 어떻게 생기실 건지. 또 하나 이게 정말 이상한데 양재동 하나로마트 대파 사건 아시죠? 네. 837원.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민생 투어를 한단 말이에요. 네. 사전 선거 운동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럼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기와 당에게. 이건 완전히 자살 꼴 아닙니까? 아 저는 그 사건 처음 보고 네. 대파값을 윤석열이 모르는구나 생각하고 저도 몰라가지고 네네. 뭐 그게 대단하 싶었더니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더만. 그러니까요. 거의 벌거벗은 인간 수준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아, 참. 근데 이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당에서는 지금 선거에 목숨이 다 걸려 있잖아요. 개별. 그렇죠. 후보들은요. 윤석열이 제끼고 가자고 이제 똘똘 뭉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이 이 사람을 민생특보로 임명한 거는 이제 나 당 신경 안 쓰겠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선거에 엄청난 악재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네가 망하든 말든 난 그냥 나 혼자 가겠다 이렇게 돼서 결별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래도 뭐 당과 함께 하겠다라는 일종의 시그널은 이종섭을 귀국시키고 황상무를 사실상 뭐 경질하고 이런 거는 그 당과 함께 가겠다는 의사 표시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줬잖아요. 아, 해주고 나서 이제는 마웨이다 이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흔쾌히 해준 게 아니라 이 한동훈의 압박도 아니고 출마자들의 압박이에요. 출마자들의 압박. 네. 출마자들 압박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준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도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아마 이거 당에서 이거 오늘 지금 그 체인저 벨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함은경부터 해가지고 네네. 저 뭐 오경훈 이런 운동권 출신들 네. 작정하고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안철수하고 지금 몇 명이 좀 포함돼 있잖아요. 윤희숙부터 해가지고 네. 한 10명의 스피커들이 일제히 까고 있는데 이거 아마 오늘 지르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철수 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안철수 후보도 여론조사 붙여보니까 뭐 만만치 결코 않죠. 네. 만만치 않고 뭐 뒤지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국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낙선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제 이렇게 네. 되면은 윤석열을 출당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출당. 네. 이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예. 아마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야, 근데 집권 만 2년이 안 됐잖아요. 만 2년이 되려면 이제 5월 달인데 만 2년도 안 돼서 대통령을 당해서 여당이 쫓아내겠다. 우린 여당 안 해. 그게 더 낫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태네요. 어찌 보면요,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게 2000년도에 원래 DJP 연합으로 자민련하고 민주당이 같이 공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대중 정권이 그때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음해에 시달리면서 이제 총선 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자민련이 튀어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자민련이 튀어나가자마자 우리 야당이라고 질러가지고 네. 그때 욕을 엄청 먹고 참패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여당이라는 지위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쫓아낸 다음에 이제 야당으로 위장하려는 거죠, 이거 분명히. 근데 지금까지는 뭐 여당이어서 우리가 힘있게 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선거에서 뭐 득표 요인으로 삼았는데 그런 건 어려워지겠네요. 하여튼 복잡하게 진행되네요. 아마 이제 이 TK 영남권 뭐 PK하고 수도권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네네. 그쪽은 지금 뭐 수조 원 뿌리는 걸로 지금 해놨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은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수도권 출마자들이 이제 막 질러댈 거고. 글쎄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질 텐데 일단 뭐 자기들 살려고 아우성 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국힘의 내부는 이게 끝이 없을 겁니다. 일종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제 아우성 치는 거죠. 근데 각자 살겠다 그러면 어떤 그룹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이른바 올드 보수는 이 정광훈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도태하고 정광훈 쪽으로 네. 빠져나가서 자유통일당이 지금 지지율이 한 5%대가 나와버렸는데 어. 보수에서는 한 번도 없던 일이거든요. 네. 보수는 이렇게 뭉쳐가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전통적 이 보수 지지층은 자통당으로 빠졌을 때 의사하고 겹쳐 있어요. 의사하고 좀 겹쳐 네네.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거 그럼 의사하고 이 보수가 쫙 빠졌을 때 뭐 뼈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 신속히 아마 붕괴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붕괴 조짐에서 또 아주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이종섭 호주 대사입니다. 전 국방부 장관. 귀국했어요. 이거 급조한 거 맞죠? 무슨 공관장 회의니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러면 이종섭에 대한 의혹, 이종섭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게 사그라드나요? 문제가 해결되나요? 제가 볼 땐 불을 더 붙이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일 땐 괜찮은데 네. 이제 나타났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아직 수사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슈가 될 텐데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사람은 사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체인저 벨트들은 사퇴하라고 해서 떠들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아직 불이 안 꺼지는 정도가 아니라 불이 더 붙는 거죠. 이건. 아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종섭 들어온다라고 알려주면서 자기가 문제 해결을 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해결이 안 됐나요? 안 됐어요. 네. 아니 전혀 안 된 그럼 이것도 역시 자책골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퇴시켰어야 되는 건데 네. 어정쩡하게 했기 때문에 더 불을 붙여서 한동훈은 이제 양쪽으로 욕을 먹게 되잖아요. 이 체인저 벨타도 욕을 먹고 윤석열 쪽에서 욕을 먹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동훈의 입지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 조수진 변호사가 뭐 논란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 그러니까 그날로 사퇴해 버렸죠. 뭐 자정 넘은 시간이어서 날짜로는 그 다음 날이긴 했지만 아주 전격적이고 그러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 득표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간표를 덜 하는 거.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거꾸로 가는 거죠. 지금 거의 다 그랬었죠. 도태우 사건 일주일 끌었었죠. 장해찬 사건 일주일 끌었었죠. 네. 이 사람은 지금 거의 한 달. 한 달인데도 아직 해결 안 됐고 계속 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빨리 해결하든지 아니면 양문석 같은 경우처럼 그냥 안 하겠다 하면 끝까지 안 하는 일해야 되는데 네네. 이 국힘의원은 도태우를 2번에 걸쳐가지고 문제 없다 그랬다가 날렸기 때문에 이래서 폭발한 거거든요, 보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 절차들도 다 엉망진창이 된 거죠. 도태우 후보는 어떻게 대응한답니까? 무소속 출마를 해서 네. 정광훈 세력과 손을 잡고 거기다가 이제 최경환 무소속. 네. 이게 좀 최경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선에서 아주 스코어가 잘 나와요. 그 도태우도 네. 지금 내부 1위 한다 그러기 때문에 네. 야, 이거 봐라. 그러니까 탈락한 사람들이 무소속 연대로 지금 짜여져서 오늘 등록일인데 이게 그들끼리 한 6개만 뭉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 TK에서. 근데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한동훈을 비토하는 걸로 갑니다. 이게. 네. 범보수는 일단 한동훈을 죽인다고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캐치표를 내걸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총선 수도권 출마자 라인들하고 한동훈하고 네. 대통령실하고 양대 구도가 아니라 밖에 나와 있는 보수파가 있어요. 3파전.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을 죽이겠다고 벼르는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무소속 연대로 갈지 그게 어떻게 올드 갈지. 보수들. 네, 봐야 되겠지만 한동훈을 죽이는 포인트는 뭡니까? 왜 죽여요? 모든 공천과 이 사단의 문제는 한동훈이 컨트롤 잘못했다. 선거에서 참패가 한동훈 때문에 그리고 때문에 선거 참패가 여기는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 있는데 그 네. 8명의 체인저 벨트가 다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네. 한동훈이는 운동권만 챙긴다. 아니 원래 제 2일 구호는 운동권 청소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는 네. 한동훈 운동권만 챙기고 보수만 다 죽였다 이거. 정광훈 당에서는 한동훈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네. 3주도 안 남았어요. 사퇴할 가능성은 없겠죠. 근데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인데 정말 엉망진창 아니에요? 이거 마찬가지. 한동훈이 이제 계속 버티고 다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보수는 계속 한동훈을 치면서 한동훈을 마치 예전에 유승민화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있었고 유승민이 있었는데 유승민이 이제 거의 박근혜 쪽에서 악의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지금 공략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을. 그래서 그 한동훈을 공략하면서 표를 얻고 있죠, 보수가. 아니, 그 자기들은 좀 없겠지만 전체 보수 진영은 괴멸 아닙니까?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번에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정광훈 당이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수가 이긴다는 거 다 제꼈어요. 이번 기회에 국힘당, 이 사람들은 좌파로 좀 규정하고 있는데, 국힘당은 이 좌파를 척결하고 새롭게 간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로 나눈다면 진보 쪽은 보면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뭐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라라든지 아니다 둘 다 찍어야 된다든지 아니 우린 지역구에 관여하지 않겠다든지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대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보완하는 역할로서
저 새를 키워나가자. 윤석열 심판의 뭐 깃발을 높이 들어보자. 뭐 이런 구도인데 보수 쪽은 거꾸로 가는 거꾸로 거고. 한동훈은 악마화 시켜놓고 이건 좌파다. 여기다 네. 찍으면 우리 찍어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근데 원래 대표적인 게 이제 최경환 전 의원 같은 거라는 거죠. 아니 최경환 의원은 원래부터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네. 지금 도태우가 그러니까 이 보수랑 진보랑 좀 정치 문화가 다른 게 여기는 네. 소수 정당이 표를 얻잖아요. 네. 보수는 소수 정당이 0%만 나왔다고. 그렇죠. 무조건 뭉치는데 네, 네. 이번에 지금 5%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10%까지 갈 수 있다는 한동훈을 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한마디로 원래부터 이 장애 보수와 이 제도권 이 보수당하고는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았어. 마치 이게 계급화돼 있었거든요. 네네. 너희는 밑바닥에서 때로는 노비들이고, 아이고. 우린 진짜 실제 그래요. 이걸 이제 없겠다는 거죠 이제. 예. 아 그러니까 그냥 정치 지형에서 하위 파트너로 예. 숫자만 동원해라. 뭐 예, 바라지 그러니까 이제 말고. 이 보수에서 볼 때 좌파를 부러워하는 게 네. 여기는 참여연대나 뭐 민변이나 들어가잖아요 제도권으로. 네. 여기는 안 돼요. 보수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민주당도 좀 그런 화가 점점 좀 보수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받거든요 이번에. 네네. 근데 보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번 기회에 그냥 우리가 독립하자 여기까지 나온 거죠. 총선에서 주요 인물이 이종섭, 황상무인 것 같은데 변 대표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윤석열 또 한동훈이 주요 인물로 무슨 사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아 일단 한동훈은 지금 보수 내에서는 완전히 이슈의 중심 들어왔고요. 네. 근데 저는 보수 쪽에서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게 한동훈을 죽여야 되고 윤석열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네. 둘이 원팀이고 그렇죠. 실제로 한동훈이 박근혜를 30년 구형을 했습니다. 제가 네, 재판에 나가서 이거 가지고 엄청 지금 한동훈은 원래부터 좌파였고 박근혜 죽인 사람이라 그러는데 윤석열이랑 같이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논리가. 그래서 결국 한동훈 죽인다고 계속 가다 보면은 저는 한동훈은 결국 윤석열과 뭐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보거든요. 범죄 공동체라서. 네.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 윤석열까지 쳐야 되는 상황까지 갈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이제 윤석열 지키자 그러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네. 총선 아주 묘한 구도로 가고 있는데요. 아우 저는 지금 제가 저쪽 보수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거기서 내가 리더로 하면은 그냥 끌고 쳐버릴 텐데 윤석열.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 거기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옛날 동지들하고. 네. 근데 아직까지는 한동훈만 친다는 거예요. 하여튼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종섭 호주 대사 얘기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대표님 보시기에 후보님 보시기에는 당장 사퇴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네. 뭐냐? 사퇴하면 잡혀가잖아요 공수처에. 네. 그러면 다 불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형식적으로는 사퇴시키는 게 맞는데 네. 정권이 보호 안 해주면 이 사람 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의 뭐 탄핵이죠. 뭐.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동지 관계도 아니고 충성심이 남다른 것도 입장에서 아니고 덮어 쓴 건데 네. 자기가 끌어안고 죽을 일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 범죄 공동체라는 말씀을 좀 전에 해주셨는데 이해가 확 됩니다. 아니 지금 네. 범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어디서 털릴지 몰라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네. 굉장히 유감스럽긴 하지만 범죄라는 코드로 본다면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주기환 씨를 말도 안 되는 민생특보라고 자리를 급조해서 만들어준다. 국민 예산을 거기에 함부로 쓴다. 뭐 국방부 장관 하던 이종섭 씨를 호주 대사로 보내고 보낸다. 거기 같은 공범들 지금 다 공천 다 단순공천 다 줬지 않았습니까? 신범 처리하는 사람들. 어, 자기 범죄 은폐할 만한 공천들을 했던 거예요. 예. 네. 이제 그러다가 당에서 못 버틴 거죠. 이러다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아니라는 책임 있는 설명을 또 들을 수 있어야 하기도 하네요. 네. 그런 해명은 없죠, 아예. 아예 안 하겠죠. 아예 없죠 그런 것들. 네.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종섭이 왜 호주 대사를 보냈는지를 설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황상무 씨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나온 입장은 없는 거죠?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였죠. 근데 전혀 네. 문제 없다는 건데 이제 자진 사퇴처럼 됐는데 네. 사퇴하면서 그냥 그냥 쌍욕을 퍼왔다는 거 아닙니까, 황상무 씨가? 그렇습니까? 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 대통령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황상무 씨가 그 쌍욕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했다. 아니, 나가면서 이제. 전에 듣기로.
근데 이제 여기가 이 네. 정무수석의 한호섭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MB계인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다 원팀일 수가 없죠. 네. 선거를 지금 치르는 거는 정무수석 아닙니까? 네. 정무수석이 지금 윤석열 쪽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자꾸 밀리는 게 정무수석이 이쪽 편 들어주잖아요. 네. 이 사람 선거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맥없이 무너진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 하여튼 이게 구도가 되게 복잡해서 윤석열 한동훈을 보면 원팀이에요. 맞죠? 그런데 갈등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실 안에서도 갈등이 또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이고 보수 전체적으로도 갈등이 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 선거 국면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보이는데 이 국면이 해소될까요? 아니면 좀 더 갈등? 저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총선 끝나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뭐냐, 문재인의 사냥개 출신 둘이 와서 보수를 집권한 게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거 네네.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 보수에서 한동훈 좌파라고 몰아붙이는데 그 기준 따지면 윤석열도 좌파 아닙니까? 보수에서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부역자들이 일로 들어와서 집권하는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데 총선 때까지는 자기들이 박근혜 때문에 버틸 줄 알았는데 네. 윤석열 때문에 표가 안 나오니까 에라이 먼저 치자고 터뜨렸기 때문에 이거 수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점점 커지죠, 이거는 싸움이. 그래서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건가요? 조중동도 원래는 이게 지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무슨 지령을 내릴지 지금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뭐 이종섭, 황상무까지는 지령을 내리다가 그 다음에 전면화되니까 거기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지금 조중동이 생각하는 유일한 카드는 이준석과 손잡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네. 근데 거기는 손잡기엔 너무 그 세력이랄까 이런 게 미미한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 그래도 이준석이 간판 쓰면은 일단 윤석열에 대한 이 국민의 이 분노는 좀 가라앉힐 수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윤석열을 퇴출시키고 이준석을 데려간다. 요 그림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단순히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 저는 여야 구도는 제가 보지도 않아요. 어. 여기만 봐. 여기 보수 네. 이쪽만. 이쪽에서 이제 한마디로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윤석열 여권은 이제 마무리로 가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소위 자중질환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제 만약에 윤석열이 퇴출당하고 이준석이 들어오는 거, 그러면 끝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탄핵이에요. 예. 아무도 없잖아요. 네네. 범 야권이 200석을 못 하더라도 이쪽에서 안 봐줘버리면 뭐 어떻게 그렇죠.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총선 끝나고 윤석열은 끝난다. 아이고. 근데 일반론이지만 자꾸 그렇게 탄핵당하고 정권 임기도 못 채우고 이런 불행한 일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박근혜 탄핵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네네. 근데 임기 1년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때 박근혜가 임기 단축을 얘기했었다고 4월까지. 네. 그때 그냥 그렇게 갔던 게 맞았던 거죠. 근데 탄핵을 하려다 보니까 윤석열 한동훈이가 투입돼서 탄핵에 제가 볼 때는 조작 수사 없이도 탄핵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들이 출세하려고 조작 날조 수사를 해놔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폭탄으로 남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박근혜를 정당한 방법으로 탄핵시키든지 아니면은 임기 단축이니까 그냥 넘어갔어야 될 부분은 윤석열 한동훈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들 출세 때문에 판을 키워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정리하는 거죠, 이걸. 이걸 정리해서 다시 가는 거죠, 이거. 아이고,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도 굉장히 지금 사태를 예의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총선만이 아니라 총선 이후의 정치적인 어떤 포석까지도 지금 다 지금 이 문제를요, 네. 그 보수 언론은 절대 안 다룹니다. 이거. 네. 다 알고 있는데 안 네. 다뤄요. 그리고 이제 진보 언론 쪽은 이걸 잘 몰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네네.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수 있는 데는요, 뭐 마키아벨리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 얘기하는 데는. 하여튼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자, 비례 진영은 다 갖춰졌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몇 번 받으셨어요? 저는 당원 투표로 네. 2번 받았습니다. 2번. 예.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소영길 당 아닙니까, 소남당 네. 이제. 그러니까 90% 이상이 민주당 출신들이 들어와 있었던 당원인데 네. 저는 그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얘기한 적도 없고 네. 제가 또 이재명 대표 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왔기 때문에 또 당원들도 한 절반 이상이 이재명 지지자들이에요. 네. 그런데도 저한테 남자에서 표를 준 거는 제가 윤석열 1년 안에 끌어내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은
2년 먹을 필요 없고 네. 윤석열만 끌어내주면 된다. 네. 이게 가장 강력한 요구였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입원밖에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성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예. 근데 사실상은 최고 득표를 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여자 쪽에서 노영희 변호사하고 손혜원 의원이 네. 이제 표를 나눴으니까 네. 뭐 최다 득표라고 해봐야 뭐 맞긴 한데 네. 여자 쪽은 워낙 강자들이 있었고 남자 쪽은 뭐 저같이 좀 이제 막 이제 이슈를 막 터뜨리고 이런 사람은 없었으니까. 네. 이게 당원 투표를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나가서 많이 떠든 사람 위주로 이게 순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많이 떠들었다고 그냥 겸손한 표현인데 얼마나 열심히 싸웠냐, 또 싸울 것 같냐, 이게 야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년 안에 이 퇴출을 공약했을 때 네. 허언이라 보진 않은 거죠. 그리고 저는 1년 안에 퇴출을 못 시키면 제가 배지를 놔두고 나오겠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네네. 예, 그걸 좀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선전도 굉장히 잘 싸울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 비해서 그렇죠. 네네. 소나무당은 이제 이번 주에 중앙당이 등록돼가지고 아이고. 여론조사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네. 근데 이제 조국신당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1년 안에 끝내겠다. 그리고 어떻게 끝낼지도 우리가 다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을 도저히 못 봐주게, 더 이상 못 보겠다는 사람은 소나무당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울 것 같은 이미지로 지금 당세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소나무당은 단순히 잘 싸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 싸운다. 시나리오를 갖고 잘 네. 싸운다. 우리 이미 좋습니다. 저 뉴탐사들과 이렇게 윤석열 중범죄 설명회를 시작을 했어요. 네. 서울에서 이제 스튜디오 시작했는데 이제 전국 다니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면 범죄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태블릿 조작하기랑 청담동 술자리도 지금 다 드러났거든요. 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청담동 술자리 그 뉴탐사가 잘못 짚었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요. 저도 재판에- 김의겸 의원이 헛소리했다. 재판에 들어가 보니까 한동훈 쪽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 입증도 못 하겠고 사실상 이제 이 한동훈이 소송 건 건데 뉴탐사한테 이거 네. 무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그럼 이거는 술자리를 가진 거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네. 이걸 거짓말을 하면서 강진구를 구속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기자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닉슨의 워터게이트 같은 사건인 거죠. 그 도청 자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수사를 방해하고 그냥 날뛰었는데 지금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파헤치는 기자를 구속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탄핵감이죠, 이거. 우리 변희재 후보님이 변희재 의원님이 되려면 근데 소나무당은 약간 지금 그러니까 너무 늦어서 그런지 여론조사에서도 안 보이고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네. 가능은 합니까? 의원 당선 가능성? 이번까지는 연동형의 특성상 3% 그러니까 무조건 3%를 얻어야 의석수를 배분하는데 3%가 60만 표인데 네. 60만 표를 얻으면 저희는 1, 2번은 당선된다. 네. 이 연동형의 특성상. 네. 아니 그거는 룰이고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60만 표를 얻을 수 있냐 없느냐 하는데 우리 손혜원 의원이 선거를 총괄하는데 네. 300만 표를 자신하고 있어요, 손혜원 의원. 그래요? 300만 표면은 어마어마한 몇 퍼센트 그러니까 300만 표는 한 10%가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 해봤잖아요. 열린민주당 때 해봤잖아요. 그걸. 그때가 150만 표였는데 네. 그때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일단 소영길이라는 호남의 대권주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호남에서 우리가 조국신당보다 표를 적게 받을 수가 없다. 네. 다만 이제 소영길 대표가 감옥에 있는 게 지금 핸디캡인데 네. 석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송 대표 석방 여부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거고 그 이외에도 우리는 이제 이 보수 인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지금 보수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보수에서 윤석열을 비토하는 층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당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표죠. 네네. 그 표도 우리는 가져올 수 있으니까 많은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송영길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되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다.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 이상입니까? 재판부가 네. 이미 이게 1심을 6개월 안에 못 끝낸다고 선언했어요. 네. 그럼 6개월 뒤면 무조건 풀어줘야 돼. 5월이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한 달 좀 일찍 풀어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풀어줄 거. 네네. 선거 좀 치르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우리 변호사들은 다 결정 났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송영길 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장면이 또 하나의 뉴스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번 우리는 총선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기욱해가지고 신민당 지원한다고 광주로 내려갈 때 그걸 재현시키려고 네, 했는데 네. 실제로 뭐 비슷한 측면도 있고 뭐 그때 탄압에 비하면은 제가 볼 때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네, 네. 그래도 뭐 모양새는 좀 비슷하니까 그때는 진짜 물리적으로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구치소에서 나와서 그냥 곧바로 그냥 그 KTX하고 광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선거가 어떤 뭐 재밌는 것도 많은데 자 비례 진영이 다 갖춰졌어요. 이당 저당. 전체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물론 이제 소나무당 당을 제일 그걸 이제 감안을 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네. 난 일단 민주당은요. 아니 제가 시사 논평을 25년 했는데 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내가 아는 사람 딱 2명이더만 용해인하고 서승만 개그맨. 근데 서승만 씨는 너무 번호가 23번이고 네. 아니 1번, 2번, 3번 이거는 진짜 시민사회 활동하더라도 약간 이제 스피커 형들이 있잖아요. 스피커 네네. 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직형을 시켰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쫙 깔아놔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당명 보고 찍으라 이거 같아요. 근데 그게 플러스 알파 요인이 없는 거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조국은 좀 스타 라인들을 많이 구축을 했고 네. 뭐 조국 본인 자체가 스타 아닙니까? 네. 게다가 이제 저 신장식도 있고 박은정. 네, 박은정 있고 네. 미아라는 가수 뭐 여러 네. 가지 말도 많지만 그러니까 네. 스타급들로 해놓은 거고 우리는 그 돌격대들 다 해놓은 네. 거죠. 돌격대들을 뭐 정철승 변호사도 그렇고 네. 소년도 그렇고 누가 봐도 들이받고 싸우는 사람들 뭐 네. 노영희 변호사라든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란 느낌이 들 정도로 최대지 뭐 비례는 그렇죠. 아니지만 뭐 네, 보고 네. 아니 그러니까 소남당은 약간 그러니까 대표 감옥 가 있고 네. 그러니까 투쟁력은 뭐 어. 압도적으로 저희는 강하다고 생각하죠. 일부러 컨셉을 그렇게 가지시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네. 우리는 우린 제정신 아니다 그냥 붙어보자 막 애초에 이런. 이게 윤석열 조기퇴진 태극기 촛불 집회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네네. 거기서 저하고 송 대표 만나서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쟁가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였죠. 민주당이 그렇게 심심한 진용을 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탁 틀어지고 했으면 뭐 논란을 그러니까 연동형을 네. 이 사람들이 연동형으로 간다 하면요, 사실은 연동형에 요구를 할 때 반드시 국민 오디션을 제안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지명도 높은 사람이 되는 그 부작용도 있지만 네. 국민들이 그래도 알만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디션 하면은. 네네. 근데 오디션을 빼버리니까 분배했잖아요. 네. 그럼 소수 정당하고 시민사회는 자기들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직에서는 강한데 국민적 인지도가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네. 거죠. 그러니까 오디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는 뭐 평가할 면이 있습니까? 개혁신당은 너무 그 소수 정당 측은 너무 시끄러워요. 네. 그러니까 조국 신당도 당원 투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원 투표란 것은 조용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나 동의하니까. 네, 네네. 뭐 하니까. 근데 개혁신당은 소수 벤처 정당이잖아요. 네. 이런 거 가지고 시끄러우면 안 되는데 제일 시끄러워요, 여기가 지금. 그 양영자 의원이 뭐 반발하고 이런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이 천하람이 네. 2번 들어온 거고 왜 순천 출마다 왜 들어왔냐고. 네. 김용남이 빠진 게 또 좀 문제가 되죠. 네. 김용남 씨가 굉장히 이제 빅스피커였는데 네. 아니 천하람 기준 따지면 김용남 씨 4번 정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아예 아웃시켜 버렸고. 네. 그래서 이준석 측근들도 이제 당직자 아웃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빠지고 막 이러면서 누가 주도한 겁니까 그건? 이준석 제가 주도 안 했다 그러는데 네. 김종인 씨가 주도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네. 당직자를 날려버리고 그런 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의사는 이제 2번, 4번에 배치, 1번, 3번은 1번, 5번에 배치했죠. 의사는. 네. 의사표를 잡으려고. 그래서 네. 현재는 의사 쪽에는 굉장히 어필이 잘 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바로 잡을 자신이 있어요. 의사는. 왜냐하면 의대 교수라고 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최대집이라는 투쟁력 의사협회장 출신. 그리고 네. 투쟁력은 의사 전체 합쳐서 1등인 사람이 네. 목포에 나가다 보니까 네. 이 의사 전부 다 보수 성향이거든요. 네. 극우 최대집이 목포가 뭐 무슨 수로 당선자 해가지고 빠져 있는데 최대집은 손혜원 씨가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는 소영길 당이잖아요. 그리고 최대집은 누가 봐도 윤석열 끌어내리는 투사로선 적합해서 지금 목포에서 굉장히 지금 성과가 좋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목포에서 당선될만 하네 이러면 의사들이 이쪽으로 다 올 겁니다. 개혁신당이 네. 아니라. 그 개혁신당 쪽은 의사들이 그냥 학자들이 들어온 거고 여기 네. 투쟁가가 들어왔으니까. 네, 비례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네. 저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권윤주 작가라고 5번에 들어왔는데 네. 반 페미니스트 26살 여성 작가인데
안희정 비서하면서 성함을 다시 한번 권윤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안희정 쪽에 일을 하면서 그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서 이건 성폭력이 아니다. 네. 이건 안희정 걸려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페미니스트가 엄청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저는 솔직히 처음 알았어요. 이 존재 자체를. 네네. 근데 그냥 김성수 TV 정도 방송, 어떻게 보면 큰 메이저 채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송 한 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여성 이 주의자들이 얼마나 이 성 가지고 남자들을 함정파고 올가매는지 적나라하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fem코라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20, 30대 남성들의 이제 강력한 사이트예요. 네. 이준석이 여기서 100만 표를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네네. fem코를 그냥 이 컨텐츠로 지금 완전히 도배가 되고 있어요. 이 권윤주 작가 컨텐츠. 근데 지금 그런 얘기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뭐 성폭력이나 이런데 성범죄에서 2차 가해의 소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거 이제 의견이 대입되는 수가 있는데, 네. 뭐 저도 사실 이제 이 성폭력에 대해서 조작 사건을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저는 권 작가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네네. 표만 얘기했을 때, 일단 표만 얘기, 올거로 빼앗을 때, 이준석의 그 20, 30대 100만 표 아성은 다 포기했거든요. 네. 아무도 못 건드렸는데, 소나무당이 권윤주 앞서가지고 거기를 지금 뒤흔들면서, 제가 이제 면밀히, 제가 팬콘 처음 들어가 봤어, 사실은. 네네. 남자 20, 30대 이 리더는 여성이 되는 게 맞겠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막 따르는 거지, 여성 리더를. 네. 이준석은 같은 남자잖아요. 네. 이 호감도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독점했던 그 표를 소나무당이 가져올 수 있겠구나. 네네. 하여튼 네, 구독자 네, 여러분 네. 지금 옳고 그른 거 떠나서 표만 얘기하는데. 사실관계에 떠나서 권윤지란 분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일종의 20, 30대 남성들의 잔다르크 역할 같은 그거 하고 있어요. 거를 하고 네, 있다. 네, 네. 그러면 정치인 이준석에게는 치명타 지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낙연하고 이낙연 때문에 합당하면서 그게 줄어들었는데 네. 이건 아예 리더가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거. 네. 그쪽에. 그러니까 정치인 이준석의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뺏기면 끝나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 국힘당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손잡는다는 건 총선 전에요? 아니면 전이죠. 지금 이 난장판 속에서 네. 저는 조중동이 강하게 당길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이제 20, 30대는 이제 힘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윤석열하고 좀 부딪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가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준석이 지금 저쪽에 지금 지역구가요. 국힘당하고 합치면은 저기 공영훈하고 해볼만 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50% 넘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뭐,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지는 거고 이준석이 이제 네. 합쳐야지만 됐으니까 후보 단일화 하면서 국힘당하고 손을 잡을 것 같다는. 아니 근데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안철수, 윤석열 케이스도 있지만 합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하잖아요. 후보가 하나밖에 네. 없어서. 근데 총선은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준석 하나만 단일화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비례 이런 거 갈 대로 가고. 비례 갈 대로 가고. 예. 네. 예. 왜냐하면 이게 등록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요 합치는 거는 선거 전날도 가능해요. 아니 그저 뭐죠 그 득표에 그 표기에 이름 나오기 네네, 전에 뭐 인쇄 그 3, 4일 전에 단일화 이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그때 단일화 들어갈 가능성 없습니다. 그리고 늦게 하면 뭐 투표소에 이제 붙어 있더라고요. 몇 번 후보는 뭐 했습니다라고 인쇄 투표 용지는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20, 30대 기반은 이제 자기가 팬코를 매일 들어가기 때문에 알 거라고. 네네. 이거 잠식당하네? 근데 상대가 20대 여성이야. 이건 싸움이 안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당으로 가서 당 기반으로 버텨야 되는 거죠. 네. 재밌네요. 석동현이라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중요한 사람이죠.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태극기 부대를 나왔던 윤석열 측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태극기 부대 출신인데 유일하게 공천 아웃됐어요. 네. 근데 이 전광훈 조직은 제가 말하지만 지금은 한동훈을 치고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까지 칠 수밖에 없는 조직인데 글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다시 태극기 부대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정광훈이 정말 윤석열 친구를 데려와서 윤석열을 지키려는구나. 현재 이 효과를 내는 거고. 저는 투표에 굉장히 큰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황보승이도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지역에서 떨어진 사람이 이제 들어와주면 이 정당의 번호가 앞번호로 가고 뭐 국고지원금 뭐 몇 억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실제 그렇게 제안이 왔어요. 네네. 손혜원 의원이 단호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런 꼴 보여줘가지고 무슨 벤처 정당 하냐. 네. 의원 없이 가겠다. 정광훈 목사도 저거 구태 정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황보승이도
아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충성당은 많거든요. 그냥 네. 당원 투표로 지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자기가 찍습니까? 그거? 네. 알겠습니다. 이 선거 진용이 다 갖춰졌는데도 변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요동칠 가능성은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한국은 또 네. 다이나믹한 나라라 하루 아침에도 뭔가 뒤집어지는 일이 나타나고. 그 보수발 개편이 벌어지고 어쩌면 그러니까 소나무당하고 이준석 신당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 남성표도 그렇고요. 네. 보수에서의 반윤석열 표 놓고 이제 좀 저하고 이준석가 붙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하고 이 소나무당은요. 이거는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예요. 네. 물론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신당에 대한 평가나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하고 들어야 되지만 하여튼 재미있는 포인트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오늘 갤럽에서 3%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한 1%는 뺏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쪽은 없어지죠. 폭망이죠. 없어지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고요. 우리 변희재 후보님 안내에 따라서 총선 국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